김보연 형사와 동행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가평군 102번 군도. 길은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신하교에서 항공대 군인 아파트로 이어집니다. 그 길의 중간 지점인 이곳에서 얼굴과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도로부터 인도에 걸쳐 누워있던 남자,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자의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그는 맹호부대로 알려진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보병여단에서 보급관으로 근무하던 34살의 염순덕 상사로 확인됐습니다. 곧장 맹호부대 헌병대에서도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헌병에서는 염순덕 상사가 교통사고, 뺑소니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상당히 주장을 했었고요. 하지만 다음 날 사건 현장 부근에서 경찰이 무언가를 찾아내면서 상황은 급전환됩니다. 바로 피 묻은 대추나무 몽둥이였습니다. 이 대추나무 몽둥이의 나뭇결과 숨진 염상사의 얼굴 상처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몽둥이에 묻은 혈흔 역시 숨진 염상사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분의 손상은 함몰 분쇄골절이 개심돼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 부위가 반복적으로 가격이 가해졌다고 보면 되고, 대추나무 몽둥이로 얼굴 왼편을 수차례 가격당해 사망한 염상사. 당시 그는 제법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는 대체 누구였을까? 사건이 있던 그날 염상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빠질 수 없는 회식이 있다며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는 염상사.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연락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12시가 넘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얘네 아빠가. 이날 염순덕 상사는 자신이 속한 맹호부대 포병여단 본부 포대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포병여단 사람들과 헤어진 시각은 밤 9시경. 그런데 그 시각 염상사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포병여단 수성관인 홍준이였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저희 때 그날 중청할 때 자기도 거기 회식 담당관 참석 인원도 아닌데 뭐하러 거기. 준이가 사건 당일날 회식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렇죠. 홍준이와 단 둘이 남은 염상사는 회식을 했던 현리 중심가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2차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포병여단 군인들하고 500기무대 군인들하고 조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술을 한 잔 더 하자라고 해서 이동한 것이 그 현리 시내에 있는 닉센 녹수 주점이에요. 당시 포병여단 주임원사였던 전맹길 씨는 염상사가 김부대 사람들과 어울린 건 역시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파견 나와 있는 거죠. 정보 활동이죠. 자익사상 가전에도 그게 세출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임무죠. 군내 국정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다고 보면 되죠. 기무부대원들과 함께한 이 술자리의 술값은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액 염상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각은 밤 10시 59분, 숨진 채 발견되기 40분 전입니다. 평소와 다른 조금 특별한 술자리를 끝내고 그는 홀로 주점을 나선 걸로 확인됩니다. 보통 걸음으로 걸을 경우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장소로부터 20여 분 걸리는 지점에서 염상사는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범인은 염상사의 왼쪽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다른 범죄들의 이 공격 형태나 도구들을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수치상으로 본다면 분노 범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둔기를 사용해서 머리를 공격하는 것이 포텐이 가장 높아요. 그날 마지막 술자리에는 3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맹호부대를 감찰하는 500기무부대 소속 이중사와 마중사, 그리고 염상사와 같은 포병여단에서 차량을 관리하는 수송관 홍준이입니다. 염상사를 살해할 만큼 원한을 품은 이가 과연 이들 중에 있을까? 수사관하고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이 힘들어 있었어요. 그거.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저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전역 온다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저한테요. 맹호부대 포병여단에서 차량 관리와 배차를 담당하고 있던 홍준이. 그는 종종 차량에 기름을 가득 싣고 부대 밖으로 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군 물품인 기름을 몰래 빼돌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염상사는 평소 사병들과 관계가 좋았는데
홍준이의 기름 유출 사실을 알던 한 사병이 이 사실을 그에게 털어놨던 겁니다. 아마도 염상사가 홍준이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둘 사이 갈등이 깊어진 걸로 보입니다. 원한에 의한 둔기살인. 현재까지는 그럴 만한 동기를 가진 인물은 홍준이로 보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이중사가 염순덕에게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여 염순덕이와 이중사가 홀에 둘이서 앉아 얘기를 한 15분간 했습니다. 다른 종업원이 홀에 있었는데 서로 기분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며 인상을 쓰고 약 15분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적 수사가 당시에 초점이었는데 당시에는 그 4명이 정확하게 본인들이 같이 현리 시내에 있는 희망당구장에서 당구를 쳤다라는 정확한 알리바이를 진술을 한 거죠. 마지막 술자리에는 홍준이와 기무 부대원 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홀에서 기다리던 한 남자. 그는 군남 일을 하는 이사장이었습니다. 사건 다음날 이사장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술자리 뒤 염상사만 집으로 가고 자신과 3명의 군인은 함께 당구를 친 뒤 술을 마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무부대원 2명 역시 이사장과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군 수사 자료에 따르면 군은 사건 발생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염상사를 살해한 범인은 군 내부에 없다고 단정지은 듯 보입니다. 홍준이를 비롯해 마지막 술자리를 함께한 기무부대원들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지난 2001년 맹호부대 염순덕 상사의 죽음은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한 채 끝이란 말도 없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2016년 2월 경기 북부청 김보연 형사가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과거 수사 자료를 살피던 중 김형사는 석연치 않은 대목을 발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4명의 행적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희망당구장 업주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에 대한 진술이나 진술 조서나 진술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거에 상당한 의문을 가졌죠. 수사문 끝에 김보연 형사는 당구장 주인을 만날 수 있었고 그에게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에 4명이 당구를 쳤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4명이 들어와서 2명은 나갔다. 거짓으로 밝혀진 이 알리바이가 사실처럼 여겨진 데에는 유일한 민간인이었던 이사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사장을 재수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간지는 기억이 없고요. 예. 수사관은 나중에 알은 사실이지만 끝에 그 비상계단 같은 그쪽으로 나가는 거는 내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저하고 둘이 당시로 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이는 거짓이었습니다. 대체 왜 거짓말을 했던 걸까? 와서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탁을,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넷이서 당구 신고로 해달라. 예. 그거죠. 그 부탁이었죠. 당시 군 수사기관은 당구장 주인에게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민간인 이사장의 말만 듣고 이중사와 홍준이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켰던 겁니다. 범행 시각, 당구장에 없었던 2사람이 살인 용의자로 부각되는 순간입니다. 염상사의 시신을 발견한 이는 현리 중심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26살의 김 씨였습니다. 다리 건너기 전에 사람 2명 서서 담배 피고 왔다 갔다 거기 서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가고 그런 걸 어머니가 봤어요. 어머니가 쟤네들 저 앞에서 뭐 왜 둘이 서갖고 저쪽 쳐다보면서 담배 피고 있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쪽이면 어디를? 그쪽에 사고 현장 쪽으로. 사고 현장 쪽으로? 네. 염상사의 시신을 발견하기 직전 신화교 초입에서 봤다는 2 남자. 그들은 현장 쪽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략 30대쯤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군인 머리들 있잖아요. 상구머리라고. 그런 머리 스타일. 인상착의는 어떻게? 10몇 년이 지나니까 또 그때 당시에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났는데 놀래갖고. 그들은 누구였을까? 이들이 홍준이와 이중사는 아닐까? 알리바이가 깨진 뒤 지난해 경찰은 기무부대원 이중사를 불러 사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러가라고 하면 저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이중사. 지난 2015년 군을 전역한 홍준이. 이중사보다는 협조적이었지만 그렇다고 거짓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쯤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나를 정확히 기억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단 겁니다. 알리바이가 깨진 것만으로 과연 이들을 염상사 살해범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 최초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해자 그 사체 머리맡에 있던 디스 담배꽁초 2점을 발견하고 이를 수거를 하죠. 수거를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감정 의뢰를 해서 1월 14일 날 이 담배꽁초 2점에서 불상의 남성 유전자 2개가 발견이 됐다라는 통보를 받죠. 국과수의 유전자 감식 결과 이들 담배꽁초에서는 이중사와 홍준이의 DNA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주거지나 또는 근무지나 그 범행 현장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에 다 있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고는 그 현장, 사건 현장에 갈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었어요. 군 수사본부가 사건 발생 108일째 작성한 중간 보고를 보면 이들은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담배꽁초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수거됐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증거라고 평가합니다. 이후 이중사에 이어 홍준이의 DNA까지 일치한 뒤에는 일종의 추정을 곁들입니다. 아마도 염상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주점에서 경찰이 담배꽁초를 수거한 것 같다고 말입니다. 과학수사의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지난 2001년 당시 경찰은 피해자 머리맡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한 뒤 사진으로 기록하고 핀셋을 이용해 오염 없이 이를 수거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그날 즉시 보고서로 작성해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왜 담배꽁초의 신빙성을 의심했던 걸까? 대체 왜 경찰에 재확인을 요청하지도 않았을까?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기무부대원 이중사의 DNA가 전부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6일 뒤 염상사의 죽음은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됩니다. 현충원에 묻히길 원했던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그는 경북의 한 군인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군은 그냥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 저희가 귀찮았던 존재였던 것 같았어요. 느끼기. 범인을 잡기 전까지 장례를 미루려 했지만 군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부터 계속해서 장례를 재촉했다는 겁니다. 여단장은 장례를 서둘러 치르면 현충원 안장을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맹호부대 포병여단의 여단장은 삼성장군 출신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방부 차관을 지낸 황인무 씨입니다.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부하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반드시 범인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부대 간부들에게도 그 경찰이나 헌병 수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문제가 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진술하고 좀 잘 기억을 더듬고 해라. 이런 일반적인 지침을 계속 주는 것이지 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수한 군 내부 자료를 보면 당시 여단장이던 황 전 차관의 의견은 앞서 들은 얘기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맹호부대 사단장이던 박경수 소장 역시 사건이 발생한 지 2달도 안 된 시점에 지연되는 수사에 대해 우려합니다. 경찰이 감정 우려한 담배꽁초의 유전자 결과도 나오기 전입니다. 이건 처벌한 얘기죠. 빨리 해결이 안 되잖아요. 빨리 해결을 못할 거면 그냥 그만해라 이거잖아요. 부담이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화시키지 마라 이러면 빨리 끝내라는 얘기잖아요. 대단히 부적절한 짓이죠. 잘못된 거죠. 당시 수사에 전념했던 형사는 깊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안타깝죠. 바로 그때 해결을 저희가 뭐 직접 저거 단독으로 수사가 됐으면 빨리 더 저거 하고 근데 뭐 이게 같이 합동 수사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관점도 틀렸고 초임 형사로서 가장 오랫동안 사건을 담당하며 유족과도 자주 접했던 이경이 미련만큼 미안함도 크다고 했습니다. 14년간 그들의 일원이던 맹호부대 염순덕 상사의 죽음을 왜 군은 그토록 서둘러 종결 지은 걸까?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 길 위에 선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였습니다. 이 내용은 꼭 아셔야 합니다. 17년 전에 염상사의 죽음이 왜 미제가 됐냐면 유족을 위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는 제보자. 그가 꺼낸 얘기는
사건의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현장에서 나온 담배꽁초가 이미 이중사와 일치한 상태에서 한 형사가 매우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또 다른 담배꽁초들을 국가서에 감정 의뢰하거든요. 이 과거 경찰 수사 자료를 잘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사건 당시 작성된 DNA 관련 문서를 살펴보던 중 2개의 담배꽁초 외에 또 다른 담배꽁초가 의뢰됐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 10일 새벽 2시, 그러니까 시신 발견 직후 현장에서 수거됐다는 한라산과 디스 담배꽁초는 웬일인지 석 달 뒤에야 국가수로 보내집니다. 해당 담배꽁초들과 대조된 DNA는 2명의 용의자 중 기무부대원 이중사입니다. 결과는 불일치. 이미 현장에서 발견된 2개의 디스플러스 담배꽁초 중 하나에서 이중사의 유전자가 최종 확인된 시점에 누가 왜 추가로 감정 의뢰한 걸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사건 발생하고 수개월 지나서 갑자기 난데없이 새로운 증거물이 감정 의뢰가 된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진정한 증거물들의 증거 능력을 훼손시켜버리는, 소위 우리가 물타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증거 자체를 물타기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를 의뢰한 형사의 이름이 익숙합니다. 바로 이경입니다. 그는 유족들이 기억하는 가장 열정적인 형사였습니다. 그냥 안타깝죠. 바로 그때 해결을 저희가 직접 저거 단독으로 수사가 됐으면 빨리 더 저거 하고. 3년차 초임 형사였지만은 사건을 사실상 끝까지 전담했고 군 수사관들과 주로 교류하던 인물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까닭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3월 15일 날 한라산이랑 디스 감정 의뢰 왜 하셨어요? 군에서 우리 DNA 나온 거 그거에 대해서 인정치 않아갖고 추가적으로 이제 담배꽁초 있었던 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경이가 추가로 감정 의뢰했던 담배꽁초. 당시엔 이중사와 불일치한다는 것만 확인이 됐지만 최근 재조사를 통해 그것이 동료 형사의 것임이 확인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2차로 보낸 한라산과 디스 경찰 가는 분들이 피던 담배였잖아요. 예, 하나요. 하나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증거될 만한 게 없으니까 확인 차원에서 이걸 보낸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동료 형사가 사건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린 것이 잘못 수거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도 수사를 꽤 했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담배를 피우고 보면 현장 사찰에서 담배를 버립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아무리 경찰에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 그걸 담배를 채취하면서 수거한 건 담배꽁초 2잔밖에 없어요. 더욱 황당한 건 이경희를 제외한 가평서 다른 형사들은 최초 2 담배꽁초에서 이중사의 DNA가 확인됐던 사실 자체도 몰랐던 겁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이경희의 행동은 더 있었습니다. 남자가 지갑이 없었어요. 지갑 안에 엑스카드와 공유카드가 있었어요. 염순덕 상사는 사건 당일 밤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했습니다. 사망 당시 현금 16만 3천 원은 주머니에 있었지만 신용카드가 든 지갑은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강도를 의심했다는 합동수사본부. 그런데 사건 발생 40여일 뒤 한 여성이 염상사의 카드 사용 내역을 콜센터에 의뢰했던 겁니다. 2주간의 수사 결과 염상사의 카드 내역을 확인한 여성은 이경희의 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찰하고 걔랑 같이 전화한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니까? 그는 전화를 건 여성을 찾기 위해 헌병이 지방 출장을 가는 길에도 동행했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던 여성을 찾아낸 뒤에야 그는 깜빡했다며 사과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망 사건 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또 동료 경찰의 담배꽁초를 증거인 양 감정 의뢰한 그 시기는 기무부대원 이중사의 DNA가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와 일치한 직후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이중사를 돕는 듯 보입니다. 3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극단적으로 무능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예외적인 존재의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2번째의 가능성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용의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든지, 3번째 가능성은 본인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도 있긴 했겠지만 뭔가 자신의 그러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그러한 상태일 가능성,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겨우 3년 차 이경희가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만들어간 데에는 또 한 번 공교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가 속속 경찰로 도착하던 시기 돌연 베테랑 형사인 수사계장이 교체되고 새 인물이 오게 되는데 교통조사 업무를 하던 이모 계장입니다. 원래는 군 간부 출신으로 경사 특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DNA 증거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면 이경희가 문서를 기한하고 새로운 이 계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중사가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경희가 퍼즐을 맞춰갔다면은 이 계장 혼자 힘으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존재는 퍼즐 속 곳곳에 과거 시간 틈틈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가 기무사에서 거의 100%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뭐든지 이는 거짓말 탐지 검사를 자기가 왜 해야 되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무사를 통제받아가지고 이중사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던 주체도 기무사였다고 합니다. 일선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 간부들 입장에서는 기무 중사 정도 돼도 굉장히 겁을 많이 내요.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고, 기무사 전체로 보면은 기무사는 국군 기무사령부입니다. 기무사령부는 국방부 직속 군수사정보기관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부에서 그 이름만 바꿨을 뿐 군의 모든 정보를 독점해온 힘만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뜨겁게 일었던 국방개혁 분위기, 병역비리 및 진급비리 문제가 연이어 터져나온 기무사령부는 최우선적인 개혁 대상이었습니다. 병무비리 수사의 주요 범죄자들이 다 기무부대 부대원들이야.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수사를 받고 입건돼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일선 부대에서 중사가 상사를 살해했다? 이게 나오면 이거는 뭐 과거에 윤석열 일병 사건 때는 뭐 간판만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뀌는 걸로 끝났지만 당시의 어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역사적인 의미나 분위기에서 제대로 어떤 그런 조명을 받게 되면 기무사가 해체되는 상황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위험성까지 느꼈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의자 중 한 명이 기무사 소속인 것이 염순덕 상사의 죽음을 17년간 미제로 만든 진짜 이유일까?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 재조사 당시 끝까지 이를 부정하고 부인했다는 이중사. 공소시효, 살인죄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에서 소환 요구를 한 이후에 웹브라우저 검색 기록에 보면 살인죄 공소시효에 대한 어떤 검색 기록이 많이 확인이 되죠. 또 다른 피의자 홍준희 역시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재조사가 시작된 직후 홍준희가 범행과 연관된 장소들을 촬영해 담당 변호사에게 전송합니다. 사건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던 그가 범행 도구가 있던 장소와 범인들이 도주한 경로를 어쩌면 그래도 정확히 알고 있을까? 알리바이가 거짓임이 밝혀졌고 현장에서 그들이 핀 담배꽁초가 발견됐지만 이는 살해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목격자의 제보는 상당히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신학교 다리 밑에서 사람이 한 명 올라오고 네. 한 명은 위에 그냥 서 있었어. 그리고 담배 피고 있고 담배 피면서 한 사람 올라오고 예. 한 사람은 위에서 담배 피고 있고. 제가 정지하면은 사진 찍듯이 찰칵 찍습니다. 화면에 담으시고 사진 찍듯이 정지. 좀 말랐다고 해야 돼. 좀 작고. 눈은 작고 쌍꺼풀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입은 약간 찢어지니까 그 사람 왼손에 담배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왼손잡이인가 봐요? 담배 왼손에 들고 잡고 물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만났던 수송관 홍준희 역시 왼손으로 담배를 피웠습니다. 음료를 마시거나 지퍼를 올릴 때도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는 왼손잡이이거나 양손잡이로 보입니다. 한 번 더 공교롭게도
그는 마른 체형에 쌍꺼풀이 없고 입은 크지만 입술이 얇은 생김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로 보이는 그 시점, 하천 건너편에서 사건 현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두 남자.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김 씨의 체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들은 이중사와 홍준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린 범죄 심리 전문가를 통해 두 피의자의 진술 및 행동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중 더 강하게 의심되는 인물은 기무부대원 이중사라고 합니다. 실제 그는 동료 군인을 통해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냈고 사건 담당 형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씨가 본인이 관련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일단은 시도는 했던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이 씨가 시도했던 행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죠. 근데 이제 홍 씨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도모하지는 않았다. 범행 이후에. 그렇다고 홍준이를 순수한 목격자나 이중사를 도운 종범으로 봐서도 안 된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블랙아웃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본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용어, 특히나 이 사람이 변호사에게 보냈던 사진들의 그 각각의 달린 명칭을 보면 이 사람은 범행 현장과 범행 현장 부근이라는 특정한 용어를 써서 구별 짓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 검증 영상 속 홍준이가 사건 현장 주변의 신화교를 건너며 유일하게 내려다본 곳이 17년 전 대추나무 몽둥이가 발견된 장소인 것은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지난 2016년 재수사를 시작해 알리바이를 뒤집고 중요한 증거들을 찾아낸 김보현 형사. 하지만 아직도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재수사 당시 현역 군인이던 이중사 수사에 17년 전처럼 제동이 걸린 겁니다. 헌병회에서 저희하고 합동 수사를 진행하다가 군 검찰,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로 또 사건이 이송이 됐고 이 씨에 대해서 사전영장을 군사법원에 한 거죠. 했는데 결국엔 뭐 살인에 대한 범죄 사실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된 거죠. 민간인이 된 홍준이와 동시 구속을 준비하던 경찰과 검찰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공범이기 때문에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 진술이 탄로가 나면 다른 진술도 오염이 되니까 군하고 협의해서 신병 확보를 동시에 해서 진술을 확정시키자. 그러면 가능하다 이 사건은. 그렇게 얘기가 서로 다 이루어지고 군에서도 의욕적이고 오케이 다 잘 됐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중사가 성매매를 한 뒤 대상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한 범죄 사실을 포착한 경찰은 해당 부분만 군에서 처벌한 뒤 이중사를 전역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군 검찰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장 기각 뒤 8개월 만에야 군 검찰이 이중사의 성매매 부분을 분리 기소했고 그 직후 이중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길어진 수사와 지연된 기소, 둘 중 한 사람은 영원히 침묵해버린 지금 온전한 진실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 혹시 그간 발전한 과학수사 기술로 17년 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증거를 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갖고 당시 범행 도구인 대추나무 몽둥이를 국가수에 재감정하려 했다는 김보현 형사. 하지만 수기사 헌병대를 여러 번 수색을 했죠. 그 보관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저희가 여러 번 방문해서 여러 번 수색을 했죠. 그렇지만 발견이 안 됐는데 맹호부대 헌병대에서 이를 분실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사건 접해서 처음에 대추나무 몽둥이가 사라졌다고 그 말이야. 대체 압수물이 사라졌던 게 말이 되냐고. 사소한 압수물이라도 전혀 없어져서는 안 될 물건들이고 그렇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 당시 수기사 헌병대 담당 관리했던 분들한테는 다 문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군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17년 전 왜 그랬는지, 17년 후 또 한 번 왜 그랬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육군본부 법무실은 대추나무 몽둥이가 관리부실로 분실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상급부대 협조해서 그 염순덕 상사에 대한 어떤 순직 처리 등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약속으로 긴 설명을 대신합니다.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도 이어집니다. 유가족이 그 몇십 년 동안 갖고 있는 그 한을 어떻게 육군본부가 진짜 적극적으로 다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걸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육군 차원에서 그런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할.